안녕하세요. 해커스 가족 여러분, 그리고 토익을 준비하고 계신 모든 토익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전 해커스 학원 강남역 캠퍼스에서 Listening Comprehension 중급과 실전에서 S를 담당하고 있는 홍정민이라고 합니다. 저희 해커스 학원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정보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해서 커뮤니티가 활성화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성원과 사용 부탁드립니다. 자, 8월 8일 토익 시험에서 토익 총평의 파트 1하고 3를 오늘 맡았습니다. 전반적으로 파트 1하고 3가 어떻게 등장을 했고 만약에 부족했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준비해서 좀 더 도약을 할 수 있을지 오늘은 좀 어땠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제가 준비했던 부분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Part 1하고 Part 3 전체적인 난이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파트 1은 중상 정도로 난이도가 보여지고 있고요. 파트 3도 중상 정도의 난이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주 크게 어렵고 아주 크게 쉬웠다 이런 느낌은 좀 덜 들고요. 근데 몇 가지 문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고민거리가 시험장에서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토익은 전반적으로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섞여져 있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나왔을 때 내가 하나에 너무 꽂혀서 막 되게 어려웠다 이렇게 느껴지실 분들 계실 거고요. 전반 종목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결과는 좀 나와 봐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너무 느슨해져 있다면 그건 오늘까지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전반적으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좀 움직이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오늘 파트 1하고 3에 대한 내용 한번 점검해 보실 건데요. 자, 그럼 제가 준비한 파트 1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알려드렸다시피 Part 1은요. 중상 정도의 난이도가 등장을 하고 있었고 사람이 있는 그림과 사람이 없는 그림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요. 한 명이 등장할 수도 있고 여러 명이 등장할 수도 있죠. 파트 1에서 Part 1에서 1인 사진은 2문제가 등장을 했고 2인 이상의 사진은 3문제가 등장을 했고요. 사람이 없는 사물 및 풍경 중심의 사진 문제는 하나가 등장을 해서 6개 문제가 좀 골고루 등장했다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오늘의 파트 1에서는요. 집중 포인트 4가지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4가지 중에서 1, 2, 3, 4를 좀 나눠서 아래쪽에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 먼저 여러분한테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파트 1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쓰고 있는 동작의 동사를 많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동사를 많이 익혀주셨으면 좋겠고 동작과 상태를 잘 마무리해서 또 나눠서 문제를 풀 때 정확하게 점검하실 수 있는 자세 중요해 보이고요. 세 번째는 사물의 명칭 및 상태를 잘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물이 어떤 상태인지 어디에 놓여져 있는지 어떤 이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를 잘 판단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이거 오늘 아마 크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A, B, C, D를 다 들었는데 이 문제가 아리송한 느낌이 되게 많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적당히 얘가 답이야! 이런 느낌보다는 하나하나 완전히 안 되는 것들을 제거해서 하나를 도출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시험이었기 때문에 적절하게 속어를 좀 잘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오늘의 포인트의 제일 마지막에 있었고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우선 그림을 보시기 전에 상황별의 필수 어휘를 잠깐 보시고 이제 그림에 대해서 내용을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제가 원했던 파트는 사람이 보고 있는 그림에 대한 표현을 정확하게 보자 이 부분이었어요. 자, 같이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view라고 바라보는 동사가 있고 study라고 해서 우리는 이게 학교 다닐 때 공부하다라고 보지만 살펴보거나 보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케이스 기억해 주시고 concentrate 집중하다, stare 응시하다라는 뜻이죠. glance는 흘낏 보는 거고요. gaze는 주시하다, browse 왜 우리 인터넷 브라우저 하죠? 인터넷 브라우저를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크는 확인하다 기억해 주시고요. 이 peer into라고 하면 그
현미경 같은 걸 굉장히 자세하게 보는 걸 얘기하죠. peer into는 자세하게 뚫어지게 보다라는 동사 뜻입니다. admire 황홀히 보는 걸 얘기하고요. examine 하면 자세히 보다 뜻인데 여기는 조금 더 체크를 한번 해둘게요. 제가 이미 하트를 해두었지만 자세하게 검사하다 뜻에서 inspect란 동사 같이 기억해 주십시오. examine 아래쪽에 go over 보이시죠? 검토라는 동사고요. 여기 두 가지를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go over는요. 뒤쪽에 서류를 두게 되면 서류를 이렇게 넘기면서 go over 하게 되면 검토하다 뜻이 되고 막 사람이 걸어가다가 울타리가 있잖아요. 그럼 go over 하면 이게 넘어가다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go over란 단어가 뒤에 fence가 되면 울타리를 넘어가다. 이게 뒤에 있는 목적어에 따라서 단어 뜻이 좀 달라진다. 이중적인 의미를 잘 아셔야 토익은 빨리 끝내실 수가 있어요. 특히 else 부분은 뒤에 있는 목적자리의 뜻에 따라서 또 목적자리에 대한 단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훨씬 앞에 있는 동사의 뜻을 여러 가지로 알고 있어야 잘 풀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review라는 단어가 관찰하다, 점검하다라는 뜻으로 같이 기억해 주시고 자, 여기에 있는 face라는 동사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face 알고 있다시피 얼굴이에요. 근데 face 하게 되면 뭔가를 보고 있다 뜻으로 이제 쓸 수 있죠. face 다음에 어떤 단어를 넣는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 face에서 지금 우리 보고 있잖아요. 그쵸? face에서 이쪽으로 제가 이렇게 돌고 있으면 face away에서 외면하다. 안 보고 있는 거예요. facing each other 해서 뒤에 each other를 붙이면 지금 저와 함께 보고 있는 것처럼 마주보다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보다란 동사는 굉장히 자주 나오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동사예요. 그래서 오늘 나왔을 때 한번 좀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다. 대다수는 알고 계시겠지만 군데군데 좀 몰랐던 거 있으시면 점검해 두시는 거 잊지 마세요. 첫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자, 사람이 나와 있을 때는요, 기본적으로 손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의 동작을 잘 보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뭔가를 뭐 주고 있거나 아니면 뭐 가리키고 있거나 이거 봐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검하실 수도 있는데 이때 손에 대한 동작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 차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멀리 보고 있는지 마주 보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해서 방금 들으셨던 우리 공부했던 facing each other 이라고 해서 시선을 보고 있는 이런 동작에 대한 그림에 대해서 한 번쯤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상황에 맞는 동사에 대한 두 번째 내용으로 이 남자분이 아주 열심히 그 차의 앞에 엔진을 inspect 하고 있죠. 검사하고 점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inspect라고 하면 무엇을 보거나 조사하다 뜻이 되기 때문에 혹시 만약에 뒤쪽 목적어에 뭐 타이어라든지 hood of car 이렇게 돼서 차의 앞에 있는 엔진이 아니라 차의 뒤쪽에 있는 뭐 차의 뒷부분 이렇게 표현하는 목적 자리가 이 남자분이 인스펙트하고 있는 것과 달라지게 되면 목적 자리 때문에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동사도 잘 듣고 뒤에 있는 목적 자리도 잘 파악해서 점검하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끝까지 잘 듣자. 오케이?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상황에 맞는 동사에 대한 내용들로 제가 두 번째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두 번째는요. 부엌에서 사람이 요리하고 있는 그림 표현으로 여러 가지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trim이란 동사가 나왔고 다듬다, boil이 보이죠? 믹스가 있고 벗기는 걸로 peel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붓다 따르다란 동사로 pour 나왔고 써는 거 chop입니다. 그 다음에 slice는 또 얇게 써는 걸 얘기해요. 그럼 nice는 깍둑 써는 거 되게 많다, 그렇죠? 그러니까 얇게 써는 거, 깍둑 써는 거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요. grill은 그릴로 굽다고, plant는 심다입니다. 음식을 준비하다는 동사 중에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prepare food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fix food라고 해서 음식을 이제 수리하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수리하는 게 아니라 원형을 다르게 만들어서 음식을 준비하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fix food 같이 기억. 휘젓다라는 동사는 이렇게 스펠링에 I라고 적혀 있지만 발음 한번 해보죠, 같이. 자, 이렇게 젓는 거 있죠? stir이라고 하지 않은 거 뭐라 한다? sti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풍경 자체가 is stirring the egg라고 해서 계란을 젓다. 이렇게 부엌에서 뭔가 젓는 거 이렇게 동사가 많이 나옵니다.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준비해봤던 그림 한번 보시면서 응용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 그림 점검 다시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오늘 상황에 맞는 동사의 세 번째 그림은 예쁜 여자분이 지금 부엌에서 요리? 뭔가 커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쵸? 그럼 앞에서 같이 공부했던 단어 중에서 슬라이스라든지 커팅이라든지 맞아요. 깍둑 썰고 있다는 다이스 같은 이런 동사가 좀 떠오르지 않으세요? 여기서 우리 같이 공부했었죠? 근데 약간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부분들 중에서 이 사람이 동작을 하고 있는 거에 너무 신경을 써가지고 여자가 커팅하고 있을 거다라고만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 사람에 대한 동작이 답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물건의 아이템에 대한 상황이 답으로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동작 봐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포인트로 제가 점검을 해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동작도 중요하지만 some food has been arranged on the dish라고 해서 옆쪽이나 아니면 우측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뭐 트레이라든지 디시라든지 놓여져 있는 푸드, 과일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놓치지 말고 잘 점검해서 사람에 대한 동작뿐만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내용들도 잘 점검해달라. 이런 것들 좀 부탁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동작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상황을 잘 보자. 기억해 주십시오. 사물의 명칭 및 상태, 그 다음에 소거 방법을 적절하게 응용해보자 라는 걸로 네 번째 그림 파일 여러분에게 준비해드렸습니다. 이건 조금 더 자세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그림을 보니까 분수가 있고요. 이렇게 나무들도 있습니다. 자, 좌측에 벤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우선 이 그림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포인트를 먼저 잡으면 사람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동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연결을 시켜야겠죠. 그렇다면 동작이 연결이 되려고 하면은 뭐 강조를 해주는 being이라든지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사를 포커스를 맞춰야 될 텐데 이런 그림은 동작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태에다가 포인트를 줘야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태죠. 따라서 상태이므로 동작은 X라고 먼저 점검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being이란 단어가 중이란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얘기하면 이 그림과는 연결되지 않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앞에서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작도 잘 봐야 되지만 주변의 물건들에 대한 상태도 잘 봐달라고 말씀드렸죠. 세 번째 아까 그림 파일에서 앞에 세 번째 요런 그림이었을 때 하나 더 할까요? 이런 그림이었을 때. 근데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사람에 대한 동작이 아예 없으니까 물건의 명칭과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being은 중이기 때문에 주의해달라라고 적어두었고 example 두 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The walkway is being cleaned. 길이 있어요. 뒤쪽에. 길이 있긴 한데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는 것은 팩트. 하지만 청소되고 있는 중이다. 뭐 예를 들어서 스와핑 되고 있는 중이다. 또는 클리닝 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소위 말해 쓰러지고 있거나 또는 소위 말해 치워지고 있는 중이니까 답이 되지 않겠죠? 그쵸? 두 번째, some trees are being trimmed. 예쁘게 가지가 쳐져서 예쁘게 있는 상태인지는 모르겠지만 being trimmed라고 해서 가지가 잘려지고 있는 중이다. 커팅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데 being은 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저도 약간 이 분수대 옆쪽에 벤치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 이 벤치가 좀 앞에 있는 것 같거든요. 얘가 좀 뒤에 있는 것 같긴 한데 보기 4개 중에 being 나오는 거 좀 빼고 안 되는 거 좀 빼고 나면 그냥 적절하게 토익은 베센스를 고르는 시험이다 보니까 그냥 분수대 옆에 벤치가 있다 요 정도가 나와도 답으로 채택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베센스를 고르는 시험이다 보니까 딱
얘다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융통성 가지고 4개 중에 비교 대상을 잘 판단해서 선택하시는 것도 토익을 잘 풀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fountain 옆에 벤치가 있다 정도니까 next, adjacent 이런 단어가 등장하는 전치사 파악하시고 문제 풀어달라는 거 파트 1에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3의 난이도는 중상 정도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파트 3의 등장 비율은 회사 생활이 6개, 일상생활 편이 7개로 등장해서 아주 밸런스 있게 나왔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인용어 편은 한 2개 정도가 나왔고 차트 그래프는 3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3명이 등장하는 케이스는 2개 문제가 등장해서 이 다양한 문제 스타일이 등장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수업을 하거나 이제 질문을 많이 받다 보면 차트라든지 인용어구 편에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 이제 다양하게 문제를 접근해야 되기도 하고 막 그래프도 봐야 되고 앞뒤 내용도 인용어구 봐야 되고 이러니까 좀 복잡하잖아요. 저도 그걸 인정하는데 8월 8일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런 인용어구나 차트 그래프 3명의 대화가 어렵게 등장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패러프레이징 문제가 좀 어려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패러프레이징이라는 게 문제가 말했던 단어를 가지고 같은 의미에 대한 다른 단어를 골라야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 시험장에서 바로 듣고 바로 고르고 이게 아니라 한 번쯤 생각을 해봐서 골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시간도 소요가 많이 되고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서 파트 3 오늘은 패러프레이징 위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같이 가볼 텐데요. 우선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큰 맥락에서 보여드리고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파트 3 문제풀이 전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대화를 들어야 되죠? 듣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우선 문제를 듣고 나서 풀게 되면 이게 들었던 내용을 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우리가 가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먼저 읽어요. 스키밍이라고 하기도 하고 전 이제 수업 시간에 선독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문제를 먼저 읽게 되면 어떤 문제에 대한 대답을 골라야 되는지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먼저 읽어서 아하, 요런 것들 골라야겠구나 라고 준비 요런 느낌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문제를 막 번역해라 이게 아니라 문제 흐름을 포인트만 잘 잡아주자.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듣기 전에 대화를 듣기 전에 반드시 문제와 보기를 먼저 읽어서 키워드를 먼저 확인합니다. 핵심 패턴을. 그래서 의문사하고 동사 명사를 파악한다. 오케이? 첫 번째. 두 번째는요, 화자의 성별을 노리고 들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에서 말했던 것 중에서 얘기해야 되는 것 중에 시각자료가 있으면 시각자료도 함께 판단하는 게 맞고요. 이제 두 번째는 성별을 노리고 들어달라. 남자가 얘기하면 남자 얘기에 좀 더 포인트를 주고 여자가 얘기하면 여자 얘기에 좀 더 포인트를 주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45초 이상의 전후에 대한 시간을 여러분한테 대화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다 들어야지 이거보다는 남자 얘기 들으라고 알았어 남자 얘기 들을게 여자 얘기 들으라고 알았어 여자 얘기 들을게 그럼 좀 분산되면서 집중력도 한 곳에 쏠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45분 동안 100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정신력에 대한 집중력 도를 쭉 끌고 가는 것도 여러분 능력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얘기하는지 여자가 얘기하는지를 잘 듣고 잘 파악하면서 그 부분에 집중하는 거 여러분한테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대화를 들으면서 최대한 동시에 정답을 선택할 수 있게 패러프레이징 문제가 나오면 문제에 대해서 이 단어와 이 단어가 같이 가는 단어다. 하나의 그룹이다. 얘네 비슷한 애들이다. 이런 애들을 연습하실 때 많이 익혀두시는 게 좋고 연습하면서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는 문제 스타일은 옆에다가 이 단어와 이 단어가 같은 의미의 단어다라고 적어서 리뷰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다 맞추고 싶다. 난 더 올라가고 싶다. 이것도 욕심이고 한데 좋은 마음이긴 한데 그러려면 연습을 해야죠. 트레이닝을 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가만히 얻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좀 적어보면서 리뷰하시는 것도 부탁드리고요. 네 번째는 대화의 초반은 여러분 시작하자마자 진짜 중요하거든요. 한국말을 끝까지 듣는 게 중요하지만 이 파트 3, 파트 4 같은 이 else의 전반적인 내용의 판단은 초반에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파트 3에 대한 내용의 초반은 초반 정보에 대한 내용 중에서 갖고 와야 되는 것들이 좀 더 일정하게 있는데요. 주제 판단해야 되고요. 장소 판단해야 되고요. 이
포인트에선 직업까지 판단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한 세 번째 문장까지를 초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세 번째 문장 안에서 직업과 장소, 그 다음에 주제에 대한 내용을 잘 판단할 수 있게끔 여러분 포인트 잡아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오케이? 자, paraphrasing 편에서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 한번 같이 연습 한번 해볼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어학원 토익 레스닝 민지원입니다. 오늘 8월 8일 토익 시험 총평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총평에 앞서 오늘 시험 보시느라 고생하셨죠? 우리 이렇게 어려운 토익 시험 대비하기 위해서는 해커스 영어 사이트 꼭 방문하셔서 저희 무료 자료들도 받으시고 또 오늘 고사장에서 우리가 뭔가 관건들이 많단 말이죠. 오늘의 시험에 난이도랑은 직접적인 상관이 없지만 이 고사장 스피커 때문에 혹은 뭐 고사장 화장실이 너무 더러워서 힘들었어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거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해커스 영어 사이트입니다. 해커스 토익 사이트에서 고사장 정보도 받으시고 공부 자료들도 꼭 다운받아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난이도로 시작을 하시죠. 오늘 파트 2, 4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시험 얼마나 어려웠는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우리 파트 2가 정말 이 대본 자체가 어렵다기보다 이 사운드가, 이 발음이 정말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영어로 들린다기보다 그냥 이렇게 단발만 그냥 이렇게 소리가 지나가는 것처럼 와 이게 무슨 소린가 정말 알아듣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평소 리스닝 훈련을 우리가 무슨 노이즈 캔슬링 되는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정말 고용하게 이 세상에 나랑 리스닝 음원밖에 없게 이렇게 고요하게 하다 보면은 오늘 고사장 가신 분들은 느꼈죠. 밖에서 매미 돌고요. 옆에 사람들도 당연히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고사장 환경이 우리 난이도에도 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금 더 시끄러운 환경에서 평소에 공부할 때 너무 조용히 하지 말고 좀 시끄러운 환경에서 좀 조정을 하면서 해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 정답은 항상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오답 버리는 걸로 접근을 해주셔야 되는데 정답은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렇다고 오답은 또 어떻게 버리면 되는지 우리 총평 강의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트 4는 사실 이렇게 대본이나 여기 써져 있는 질문과 ABCD 선지의 난이도 정도는 중간 정도? 뭐 매번 그러니까 무조건 쉬웠다는 게 아니라 토익 시험이 한 요 정도 난이도로 매번 나오곤 합니다. 다만 여러분 파트 4는 우리가 앞에 파트 3도 이제 어려웠고 매미 소리에도 이제 막 지쳤고 이래서 좀 심리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고 오늘은 막 대본이 어렵다기보다 속도가 조금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먼저 훑어 읽어 놓고 어떤 것을 내가 캐치를 할지를 알아두고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생으로 다 듣는 게 절대 아니죠. 생으로 다 들으려면 너무 빠르고 너무 슉 지나가 버리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훑어 읽는 거 잘 해두시자. 그리고 평소에 공부하실 때는 빠른 속도에 대비해서 저희 배속 파일들 있죠. 고난도 파일들 활용해서 가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럼 파트 2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 파트 2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정말 얘는 왜 이럴까? 여러분 뭐 우리 농담처럼 파트 2에 대답하는 애들은 다 성격이 이상한 애들이 대답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진짜 성격이 이상할까요? 정말 성격이 이상한 것을 ETS에서 바라는 걸까요? 사실 그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영어뿐만 아니라 언어가 다 이제 단어가 있고 단어들이 모여서 문장이 됩니다. 그럼 문장이 되면요, 여러분, 그 단어의 의미가 그 문장 속에서 조금씩 바뀌기도 하죠. 그리고 또 문장들이 모여서 담화가 되면요. 두 명의 담화가 되면 우리가 파트 2에서 듣는 게 두 명의 담화죠. 두 명의 담화가 되면 이제 그 문장이 또 그 문장 그대로의 뜻이랑 약간 달라지죠. 뭘 함축하고 있냐면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담화 사이에서. 그래서 문장 하나랑 다르게 여기 대화가 되면 얘네가 그 내용을 함축하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문장 듣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파트 1 그죠? 그림 묘사하는 파트 같으면 그 딱 문장 하나를 그림이랑 매칭해서 받을 수 있느냐 문장 하나 듣기죠. 네, 우리 파트 2부터는 담화 듣기요. 문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대화를 우리가 들었을 때 이 내용을 맥락을 함축되어 있는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느냐까지 우리가 ETS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이제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파트 2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명의 대화를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두 명은 제 이 옷 색깔이랑 한번 맞춰봤어요. 깔맞춤.
그래서 내 몸통이랑 여기 오른쪽 팔이 얘기하는 느낌으로 같이 가볼게요. 자, 가봅시다. 여러분, A가 먼저 말을 할 때 보통 이 정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건 우리 WH question. 뭐, 왜 그랬어? 언제 그랬어? 어디에 있어?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정보를 물어본다거나 아니면은 너 여기에 컨퍼런스에 갈 거야, 말 거야? 이렇게. 그죠? 너 오늘 청소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일반 질문. 동사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물어보고 싶은 애. 아니면 평서문. 와, 오늘 시험 고사장에 사람들이 많이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평서문. 아니면 너 뭐 먹을래? 제로 콜라 먹을래? 그냥 콜라 먹을래? 이렇게 선택을 원하는 질문이나 아니면 우리 끝에다가 right 같은 거 붙여주는 부가 질문이 있겠습니다. 앞에 평서문처럼 시작을 해요. 야, 저 선생님 잘 가르치는 것 같아. 그렇지 않니? 이렇게 뒤에다가 right 하고 붙여주는 거죠. 그런 부가 질문이 또 영어에선 있고요. 제안문. 그죠? 우리 그럴래? 아니면 너 그러고 싶어? 이런 식으로 would you like to? 하고 물어보는 do you want to? 뭐 why don't we? 우리 그럴까? let's 그러자 같은 느낌의 제안하는 느낌도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그렇게 해줄게 라고 offer를 해주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해라 라는 제안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주마 라는 제의를 해주는 말 같은 거를 이제 첫 번째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얘기할 때 A, B, C로 두 가지는 논리가 불가능한 답을 주고 하나만 논리가 가능한 답을 거기서 우리가 골라주는 게 파트 2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정답은 항상 함축되어 있어서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오답을 버려야 된다. 물론 여러분 듣고 여기 문장 정확하게 듣고 A가 하는 말 정확하게 듣고 B가 하는 응답에 듣자마자 문장을 듣자마자 아 여기는 지금 맥락이 이런 상황이구나 지금 이런 게 함축되어 있구나를 듣고 여러분 바로 나올 수 있으면 좋죠. 아름답게 우리가 파트 2를 풀 수 있지만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대신에 삼지선다잖아요. 우리 토익 7가지 파트에서 7파트에서 유일하게 삼지선다죠. 왜 삼지선다예요? 오답 2개 버리라고 삼지선다요. 여기서 바로 맥락을 알아들으려고 하지 말고 오답을 버리라고. 괜찮죠?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버리는 오답들 보니까 오늘 시험에도 너무너무 잘 나온 의문사 질문에 yes, no, sure 이렇게 답해주는 애들. 특히나 여러분 yes나 sure 같은 게 되게 기분 좋게 성우가 읽어주거든요. 뭐 예를 들어 뭐 우리 어디 있나요? 뭐 저희 물품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은 네 제가 찾아올게요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sure 하고 시작하면 왠지 기분이 좋아 물론이죠 이러면서 시작하면 네, 여러분 절대 안 되죠. 의문사는 구체적인 걸 묻고 싶은 WH 퀘스천에는 그렇습니다 물론입니다 이런 애들은 안 됩니다. 한국어도 마찬가지 이름이 뭐예요? 물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쵸 얘가 밝기는 한데 좀 모자란 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안 되는 거. 그리고 우리 ABC에서 이제 답을 주는데 오답으로 대상이 없어. 지금 A가 얘기했던 거에서 지칭할 만할 수 있는 게 없는데 he, she, they 하고 주는 거죠. 우리가 이 두 성우의 대화를 들으면서 왠지 둘은 통하는 게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느낌을 가져서 왠지 얘가 우리 그 자료 어딨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라도 그건 그가 가지고 있어요. 그가 가지고 지금 오는 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대충 얘가 알겠지? 약간 이런 기분이 들면서 그가 가지고 오는 길 하면서 그게 그럴싸하게 들리거든요. 근데 안 돼요, 여러분. A도 알고 B도 알고 두 명 다 정확하게 뭘 지칭하고 있는지, 누굴 지칭하고 있는지 알아야 he나 she를 쓸 수 있고 그게 아니면 여러분 he나 she, they는 그냥 그것들, 뭐 그들 이렇게는 절대 쓸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앞에 정확히 지칭하는 대상이 있었어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버려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은 사운드죠. 사운드. 방금 얘가 해준 말에 이렇게 라임을 맞추면서 무슨 랩 가사처럼 라임을 맞추면서 사운드가 한번 비슷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또 무슨 기분이 드냐? 얘랑 닮았거든. 반갑거든요. 그래서 답으로 낚이고 싶은데 절대 낚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train station 기차역하고 얘기했더니 I'm going to training 교육에 간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direct flight 항공편 직항편에 탔니? 했더니 디렉터가 타고 올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운드가 반복되면서 방금 들은 거랑 비슷한 소리가 들리네? 반가워하면서 정답으로 가면 절대 안 되고 그냥 전형적인 오답이니까 우리가 정답이 맥락이 어렵더라도 정답을 남기려면 비슷한 사운드 나는 애들은 꼭 버려주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문사에서 yes, no, sure 버리시고
앞에 정확히 지칭하는 뭐 Miss, Mr 이런 거 안 나왔는데 he나 she가 대뜸 나온다? 버리시고 그리고 방금 들은 거랑 약간 이렇게 환청처럼 비슷한 게 또 들려. 그러면은 오답으로 버리고 가자를 꼭 활용을 해주셔야 어려운 문항들의 정답을 남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답 버리기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일단 여러분 질문 듣기부터가 쉽지가 않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나와. What ingredients of this salad made the dish taste so better? 여러분 그나마 이게 눈에 지금 보이니까 낫지. 우리 고사장에서 눈에 뵈는 거 없이 이거를 탁 들으면은 what better 하고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훈련해 주셔야 되는 건 초반 집중해서 what 다음에는 그 다음에 나오는 명사 꼭 기필코 잡아야죠. 그래서 what ingredients 무슨 재료 뒤에는 다 들으시 못하더라도 여러분 what ingredients better 이것만 너무 귀에 남으면 안 되고 무슨 재료 이렇게 남았어야 ABC의 sure, yes 하면서 나오는 거 일단 무조건 버리고 what 했는데 yes 했으니까 버리시고 B, 아보카도가 잘 익었네. 무슨 재료? 아보카도. 아보카도 뭐 이거는 여러분 나쁠 거 없어요. 그리고는 C가 내가 식당 추천해 줄게. 무슨 재료? 식당 추천해 줄게. 여기 식당이 맛있으니까 내가 추천해 줄게. 논리가 안 되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재료? 아무래도 초반 집중하면서 논리 안 되는 오답을 버리고 가면 우리가 정답을 기다리면서 샐러드에는 아보카도일 거야 이렇게 정답을 기대하고 가는 게 아니라 오답 버리고 남는 거 정답으로 이렇게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축적으로 어떻게 어렵게 나오는지 볼까요? 여러분 A가 애초에 말을 걸 때부터 약간 의미가 함축된 맥락이 함축된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 한 질문을 볼게요. 너 내일 토익 시험 보는 거 맞지? 제가 이거 학생들한테 자주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이제 수업 끝나고 뭐 이제 그 학생들이 뭐 질문도 받고 뭐 이런 여여 제기하면서 그럼 내일 토익 시험 보죠. 다 토익 시험 뭐 아니면 8월 22일에 보죠. 이런 얘기를 자주 하거든. 그러면 네, 뭐 다음에 봐요.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맞아요. 저 해카스 중학교에서 내일 봐요. 쌤 떨려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아니요. 저 내일은 안 보고요. 다 다음 주 거 보려고요. 뭐 이런 식의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A 자체가 함축적인 상황을 담고 있을 수 있다고. 애가 여러분 계속 놀아요. 핸드폰만 봐요. 핸드폰만 제일 보고 있어. 걔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야. 너 내일 토익 시험 본 거 맞지? 여러분 이 어투가 중요해요. 어조가. 너 내일 토익 시험 보지? 이렇게 물어보면 얘가 뭐 할 말이 네, 저 내일 해커스 중학교에서 봐요. 이거는 안 되죠, 여러분. 무슨 말 해야 돼요? 네, 지금 인강 키고 있어요. 지금 당장 볼게요. 공부할게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괜찮죠? 그래서 요 상황을 당연히 요 문장 딱 하나 듣고 바로 상상하기는 당연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 뭐 네, 지금 인강 볼게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때도 그제서야 이제 상황이 지금 얘가 공부를 안 하고 있어서 너 내일 시험 보지? 이렇게 물어봐서 지금 인강 볼게 이렇게 나온 거구나를 듣고 나서 이제 파악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조금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정확하게 청해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오답을 버리자. 조금 더 볼까요, 여러분? 아무래도 대답이 함축적인 상황을 좀 맥락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이제 상황이 어떤 게 있냐? A가 먼저 물어보는 사람이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미래로 답을 하거나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그거 이미 끝났어 이런 식으로 과거에 끝났다 하거나 우리 이미 벌써 이거 우리 부사 잘하는 거 뭐 있죠, 여러분? 맞아요. already 해주면은 이미 끝났어. 이런 애들 좋아하는 논리가 되겠어요. 같이 볼까요, 여러분? 질문이 토익 점수 잘 나왔어? 하고 이제 과거로 물어봐. 다 나왔어? 뭐 그거 커트라인 넘겼어? 하고 물어보면 나 시험 22일에 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A는 왜 답을 왜 이렇게 해? 아니에요. 지금 맥락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답이죠. 우리 사실 평소에도 항상 우리가 실제 대화는 늘 이렇게 하곤 합니다. 그쵸? 하나 더 미래를 물어봐요. 내가 파트 2 고난도 응답 자료 좀 줄까? 너 그런 거 좀 필요해? 이렇게 미래의 느낌으로 물어봤을 때 나 토익 시험 봤어. 나 오늘 아침에 토익 시험 끝났어.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은 그쵸? 이거 이미 already 끝나서 이제 필요 없어 이런 거를 약간 조금 돌려서 우회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 자주 나오는 상황이니까 얘네들은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얘가 이거를 지금 깔아두고 하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이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우리 또 자주 나오는 상황이 모른다. 그래서 모르는 이유를 주는 거야. 뭐를 이제 생략하고 막 얘기를 하냐면 I don't know because
내가 모르는 이유가는 냅두고 이제 뒤에 이유만 주는 거죠. 잘 나오는 게 I just started my shift. 내가 지금 막 내 교대 근무라는 명사가 되죠, 여러분. 내가 지금 막 내 교대 근무 시작했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은 뭐 구체적인 걸 또 물어봅니다. 우리 용품 어딨나요? 용품이 언제 오나요? 구체적인 거 물어봤을 때 I just started my shift. 저 방금 출근해서 모릅니다. 앞에 있는 건 I don't know because 거죠. 그 다음에 나 자리에 없었어. 이렇게 I was out of the office 하고 우리 언제까지 이게 데드라인인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전 자리에 없었는데요. 저는 이때까지 출장 갔다 왔는데요. 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애가 되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모르는 이유 주는 애들. 혹은 여러분 이제 A가 애초에 질문을 할 때 뭔가 제안이나 그죠? 그러는 거 어때? 라는 제안이나 아니면 나 이렇게 좀 해줘 라고 요청을 하거나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면은 I can't because는 앞에다가 생략을 해놓고 뭐 leave for work 나 지금 퇴근하는 길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A가 뭐 나 이거 좀 복사 좀 해줄래? I'm about to leave 나 퇴근할 거야 이것만 남는 거죠. 그래서 또 자주 나오는 상황으로 모르는 이유나 거절하는 이유만 주는 경우들. 여기도 좀 얘가 불친절하네 이렇게 당황하지 말고 이걸로 바로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예를 들어 얘가 약간 제안처럼 얘기를 해줬어요. 이 목걸이가 요즘 잘 나가요. I recommend this model. 뭐 이 모델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답이 그래요? 그럼 이거 살까? 이거 아니야. 이건 별론 것 같은데요? 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저 지금 팔찌 포장 중이에요. 저기서.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I can't buy this. 난 이거는 안 살 건데 I don't buy this. 이거는 안 살 건데요. 왜냐면 제가 지금 팔찌 저기서 포장 중이거든요. 가 이제 함축된 맥락인 거죠. 괜찮나요, 여러분? 얘네들이 아무래도 어렵긴 하지만 근데 좀만 연습해 보면은 이 상황들이 또 그래도 뭐 무한한 상황이 나오진 않거든요. 매번 나오는 반복되는 상황들이 좀 있으니까 익숙하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또 마지막 빈출 상황은 A한테 다시 되묻는 거예요. 답을 하면서. 질문이 비말 차단용 마스크로 드릴까요? 라고 이렇게 점원이 해주는 맥락인 거죠. 이 문장이. 그러면 여러분 그 점원한테 네 주세요. 아니요 저는 KF94로 주세요 할 수도 있고요. 뭐 그게 더 싼가요? 라든가 그게 더 숨쉬기 편한가요? 저 마스크가 너무 답답하네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그저 더 구체적인 정보를 한 번 더 묻는 것도 기본적으로 정답으로 주기 좋아라 하더라. 그렇다고 여러분 막 물어보면 무조건 정답 이런 거 절대 없죠. 여기 이미 나온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에 관해서 물어봐야겠습니다. 우리 논리적인 연결성은 항상 있어야 된다.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파트 4로 넘어가 봐서요. 파트 4는 여러분 이제 혼자서 해주는 어나운스먼트, 공지나 뭐 광고, 방송 등이 나오죠. 우리가 그것을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백지 상태에서 듣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먼저 이제 문제와 ABCD, ABCD, ABCD 12줄이 써 있으니까 걔네들을 먼저 훑어 읽어놓고 들어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파트 4 디렉션 주는 시간에 먼저 읽어두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읽고 나서 학생들이 정말 많이 얘기하는 게 쌤, 저는 읽으면 머리에 남는 게 없어요.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진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 여러분 생각해봐요. 15줄이잖아요. 질문 3개, ABCD, ABCD, ABCD 12개. 15줄의 한국어 문장을 여러분 읽어도 다 바로 머리에 기억이 남나요? 한국어 문장도 이렇게 빨리 훑어 읽으면 15줄 당연히 기억이 안 날걸요? 하물며 영어인데 기억이 안 나는 게 여러분 당연해요. 머릿속에 완벽하게 당연히 기억이 안 날 겁니다. 어차피 써져 있으니까 여러분 들으면서도 볼 수는 있어요. 그럼 우리가 훑어 읽어놓으면서 더 열심히 봐야 될 거. 그리고 머릿속에 적어도 좀 남아야 되는 건 뭐냐? 여기 문제 3개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여러분 문제는 정확하게 내 머릿속에 남아야 되는 거 ABCD는 뭐 봐두면 좋은 거 그쵸? ABCD가 다 그럴싸하게 써있지만 그 중에 정답은 1개니까 일단 봐두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놓고 가셔야죠. 자, 우리가 질문을 보면서 이 표면적으로만 보지 말고 이런 담화를 내가 듣겠구나를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읽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디서 그래서 take place 이거 매번 나오는 문제 유형이죠. 외워놓고 가야 되는 문제 유형. 그리고 내가 이제 뭘 듣겠구나? introduction 뭔가 아무튼 소개를 듣겠구나. 그래서 이게 어디냐면 ABCD에 뭐 행사장들이 써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여기가 콘서트홀인지 아니면 북 사이닝하는 이벤트 현장인지 아니면 가게 세일 현장인지 뭐 ABCD에 써 있을 거예요. 그걸 참고를 해요. 이런 데서 소개를 해줄 거구나.
그리고는 listeners, 기본적으로 part 4에서 듣는 너네들, 당신들, 여러분이죠. 그래서 listener들이 어쩌라고? encourage to buy, 사라고. 그죠? 격려가 이미 될 거는 알고 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것 좀 사세요. A, B, C, D에 이제 사는 품목들이 있겠죠? 이것 좀 사세요. 라는 소개를 해줄 거예요. 점수 잡는 hackers.